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강원랜드 특징이 뭐냐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논리로 움직이거든요. 그 쉬운 말로 하면 손님이 많이 오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손님이라는 거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그리고 다시 조정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 논리가 그냥 경기가 살아나면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만원 밑은 싸요. 그래서 강원랜드도 지금 들어가셨으면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코로나 국면만 지나가면은 좋아질 거고, 그리고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실적이 엉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호텔 신라가 이번에 2분기 때. 그래가지고 여기도 비슷하죠. 연말에 근데 이쪽은 좀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연말 뭐 4분기 정도는 기대해볼 만해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1차 그 백신 접종률이 70% 넘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그 전례에 비춰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그 더 이상 증가하진 않았었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확연하게 딱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8만원, 9만원 밑은 별로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확진자 추이가 뭐 2200명 됐다, 300명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별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지금 언급 주신 뭐 강원랜드, 호텔신라 이런 소비주들은 롱텀으로 보셔야 돼요. 최소한 3개월 이상 잡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요. 이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서 그러니까 의류로 따지면 OE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화장품 그 업종 설명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는 지금 좀 약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을 많이 타는데, 중국 경기를 화장품 많이 타는데 중국 경기가 지금 별로 좋지 않거든요. 거기에다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도 소비가 지금 꺾여 있잖아요. 두 가지 이슈가 다 엉망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 소비 품목들을 그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중국에.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해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애를 먹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판매를 해버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통 채널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화장품 브랜드 쪽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보다는 차라리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나 이런 ODM 업체가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시면 뭐 그렇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일단은 이 친구는 두 개를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비중이 높잖아요, 그죠? 메모리 비중이 높은 회사고, 메모리 비중이 높다는 거는 디램하고 낸드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개념은 아시죠? 뭔지? 디램 낸드인데 지금 디램가 현물가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야 이거 생각보다 메모리 이슈가 쉽게 가라앉겠는데 라는 얘기가 요즘에 돌아요. 그래서 3분기 때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고 4분기 정도 붙어가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4분기 실적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 보시면 되는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하이닉스도 지금이 저점인 것 같아요. 10만원 초반이면 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또 특징이 파운드리 쪽으로도 투자를 이제 지속하거든요. 8인치 파운드리도 그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했죠. 그래서 몸집을 점점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업황이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요, 2분기 이후면 하반기 말하는 거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쪽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지금 잡아두셨다면 장기 투자하시면 돼요. 하이닉스는 장기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2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내년 2분기부터는 이거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가는 항상 6개월을 선반영 시키거든요.
그래서 내년 2분기라 해봤자 올해 연말부터는요, 내년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살 때는요, 가장 최악일 때 사야 돼요. 이게 원칙이 맞아요. 가장 최악일 때 사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더 최악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언젠가 좋아질 기업은 사는 게 맞아요. 어디가 더 최악일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중장기적인 그 모멘텀을 봤을 때 이 산업이 무너질 산업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면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시간이라는 거는 기다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최악의 더 저점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는 더 많은 그 심층적인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초보분들은 공부보다는 시간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일수록 오래 잘 참는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기에 훨씬 편하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최악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쪽이. 저는 지금 사는 게 맞다고 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주식은 언젠가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주식시장에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LG화학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사실 100만원을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사실 없어요.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큰 리스크는 분사예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상장한단 말이에요. 곧 상장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LG화학이라는 기업은요, 아무리 주 사업 분야가 많긴 해요. ESS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친환경 국면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이제 화학 소재들도 많이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배터리 쪽 투자를 이 기업이 오랫동안 지속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감으로 작년에 30만 원대에서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3배, 거의 300% 가까이 올랐는데, 근데 결국은 이 지점에서 아무리 이 기업이 맥락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기대감을 안 가지고 올라왔겠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그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반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0만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냈을 때는 조금 과도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만약에 배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더 많이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배터리를 분사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정말 긍정적으로 봐도 80만원 초반대예요. 그래서 그때쯤 왔을 때는 저랑 탈출하겠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상장해버리면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제가 거의 라이브 방송 초창기 때 5월부터 했어요. 계속 80만원 초반대에서는 탈출하십시오라고 조언을 좀 많이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저는 기왕 할 거면 제가 삼성 SDI를 사셔라 라고 말씀을 작년부터 했었거든요. 그나마 이 친구가 3사 중에선 제일 나으니까. 그리고 분사할 만한 그 파악 분야가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분사하기 힘들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리고 이걸 할 바에는 소재주는 안전하니까 소재주를 하셔라 라고 작년부터 8월 뭐 그때부터 진짜 계속 반복했어요. 3사보다는 그 변수가 많을 수 있으니 차라리 안전한 소재주, 그 가운데 대장주를 해라.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나 아니면 LNF나 아니면 첨보나 이런 기업이 안전하니까 이런 기업 하시라고 계속 조언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전 늦진 않았다고 봐요. 롯데아이마트, 제가 봤을 때는 롯데아이마트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코로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IT 기기를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었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 탄력이 좀 과도하게 나왔어요. 특히 연초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반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 평단이 높으시면 좀 괴로우시죠 지금 많이. 그죠? 그리고 거기 게다가 2분기 때 그리고 1분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이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이라고 봐요, 확실히. 그래서
10% 정도면 지금 바닥에서 잡힌 거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들어요. 삼성 SGS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 안 되는데 하이마트가 조금 걱정이 들긴 해요. 건설 업황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되는 게, 일단 건설주들은요, 건설 경기는 주로 정치랑 연관성이 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호황이었다가 지금 그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엄청난 호황이었다가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만나면서 그냥 주춤 하다가 지금 2021년 들어서 새 정부잖아요 이제, 그죠?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잖아요. 새 정부 들어오면서 기존에 그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 정권에서 부동산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당에서 당선이 되든 관계없이 자극적인 그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쪽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규 택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택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이 신규 택지 혹은 이제 기존 택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 공약들이 발표가 많이 됐는데, 그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신규 택지 같은 경우 100만 호 이상을 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LTV 같은 경우는 완화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건설 업황은 당연히 좋아지죠.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건설주들은 좋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되는 게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나아요. 메이저로. DLNC가 일단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존 택지 개발 위주로 만약에 건설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유리합니다, GS건설이. 최근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혼자만 지금 탄력이 가장 좋죠. 그리고 건설주들은 제가 이 하단에서 사서 내년 연말까지 보시면 물리자리 없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건설주들 가운데서는 요런 거 보시면 돼요. 계룡건설, 그리고 뭐 태영건설, 이런 친구들, 현대산업개발, 이런 친구들 위주로 보세요. 이 친구들이 매력도가 훨씬 높습니다. 건자재는 성신양해, 시멘트는 성신양해, 그리고 알루미늄 폼은 삼목에스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있죠? PHC 파일은 동양 파일 보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 쪽은 KCC 글라스, 요 친구들 보시면 됩니다. 정리되셨나요? 그 다음 철근 관련주는 대한제강 보시면 되고요. 메이저는 딱 제가 다 찝어드렸죠? 보시면 되고요. 건설주들은요, 내년까지 가져가세요. 굳이 팔지 마시고요. 내년까지 그냥 가지고 가세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대선 레이스 시작도 안 됐는데요. 대선 레이스 시작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발주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지금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DLNC는 12만원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추천드렸을 당시에는 9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상향 조정해야 돼요. 건설주가 근데 스탑픽이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DLNC가 좀 만만해요.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 그리고 대장주는 GS나 아니면 현대. DKT는 저는 좋게 봅니다. 이거 추천주였어요, DKT는. 그래서 이것도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제가 좀 일찍 드려가지고 추천을 4월달인가 그때 했었거든요. 이때 추천드려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죠? 뭐 하나 둘 셋 한 4개월 정도 고생했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이거 질문 진짜 엄청 주셨는데 제가 이건 무조건 가지고 기다리세요 라고 했었는데, 이때 기다리신 분들 되게 크게 드셨죠. 다 9,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2만원 가까이 갔었는데 14,000원 정도는 부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삼성이 기여했던 바가 커요. 삼성전자죠. 삼성이 키워준 회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매출이 1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조단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거의 그냥 삼성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삼성에서 카메라 모듈을 자체적으로 생산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 가지고 MC넥스가 좀 빠졌어요. 거기에다가 1분기 때 실적이 거의 전월 대비해가지고 90% 가까이 빠졌죠. 그러면서 그 내용인데,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후에 현대차랑 같이 협력을 해요, 자율주행 파트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휴대폰 판매량하고 MC넥스하고 원래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조금 약해요, 생각보다는요. 그래가지고 근데 MC넥스는 이제부터는 자율주행 파트로 보시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